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보육기획부입니다. 랜선으로 만나는 전국 어린이집 교육,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100배 활용하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진행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2021년도 신규 기능 개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시스템 사용법 관련해서 원장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다빈도 문의사항 FAQ,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사업 지침 및 시스템 퀵 영상 가이드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2021년도 신규 기능 개선 사항입니다. 신규 기능 개선 내용은 지난 6월 달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고 공지로 올려드렸던 기능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육교직원 관리의 화면 구성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던 보육교직원의 상태를 검색 조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탭으로 임용, 면직 다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상태값이 임용으로 자동 설정되어 있고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직이나 휴직 등 다른 상태를 보시려면 상태를 선택하셔서 면직, 휴직, 임용 신청 등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상태값의 보육교직원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의 휴직, 면직 신청입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만 휴직과 면직 신청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보육교직원이 자격관리 포털을 통해서 직접 본인의 휴직이나 면직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보육교직원이 신청한 내용을 원장님이 확인하시고 완료를 클릭하면 시군구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신청 구분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신청 구분 선택하셔서 면직 대기 혹은 휴직 대기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보육교직원이 직접 신청한 면직이나 휴직 대기 상태가 보여지게 되고요. 확인하실 선생님을 선택하고 원장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팝업이 뜨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고 만약에 반려를 하실 경우에는 반려로 변경을 하신 후에 원장 확인 내용의 반려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의 각종 신청 기능 통합입니다. 그동안 보육교직원의 면직, 휴직, 복직, 직위 변경 신청은 세부 내역 버튼을 통해서 신청을 하셨고 육아기 단축 근무나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직 신청은 각각 버튼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신청 버튼 하나로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정보를 변경하시려는 선생님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팝업에서 신청 구분이 휴직인지 면직인지 직위 변경인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직 신청인지 또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의 정보 수정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교직원 신청은 이제 앞으로의 직위 변경에 대한 기존의 보조교사 선생님이 앞으로는 담임교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정정 신청이었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정정 신청은 아예 임용 신청할 때부터 잘못 신청되어 있던 보육교직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정보 수정을 요청하시고 시군구가 확인하시면 바로 수정이 되는데요. 방법은 보육교직원 관리 화면에서 정보를 수정할 선생님을 선택한 후에 정정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팝업이 뜨게 되고요. 정정 신청 대상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위 변경의 경우에는 앞으로 보조교사가 담임교사를 할 것이다 라는 직위 변경은 아까의 기능을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정정 신청 기능을 활용할 때는 애초부터 보조교사 선생님을 잘못해서 담임교사로 임용했을 때 아예 임용 일자로부터 보조교사로 변경하겠다 이럴 경우에만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면직한 보육교직원의 재임용 방법입니다. 그동안은 상태값이 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면직 탭에 들어가셔서 재임용을 하셨는데 상태값을 선택하는 걸로 바뀌다 보니 종종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상태를 면직으로 두시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면직 상태인 선생님들 목록이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다시 재임용하실 선생님을 선택 후에 임용 보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재임용할지 여부를 물어보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지금은 재임용이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재임용 신청하시면 기존의 기능과 동일하게 신청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서 요청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기능인데 보육교직원의 신청 진행 현황 조회입니다. 화면은 어린이집 운영의 보육교직원 관리, 교직원 신청 진행 현황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보육교직원 선생님들의 임면직, 휴직, 직위 변경 등등 신청과 승인 사항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용 신청을 하고 임용이 되면 그 이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교직원 신청 진행 현황 화면을 통해서 신청과 승인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동 출석 관리의 월간 출석부 인쇄 기능이 신규 신설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아동 출석 관리 화면 들어가시면 출석 기간과 반명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에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해당 반에 대한 월간 출석부가 인쇄가 됩니다. 지금은 내용이 없지만 실제로 아동들의 출결 정보가 있다면 날짜별로 등하원 시간과 결석인지 인정 결석인지 여부가 보여지게 되고요. 특이점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결석은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운영하지 않는 날이지만 출결 정보는 결석으로 들어온다는 점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출석 집계 현황에 검색과 예상 보육료 확인 기능이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출석 집계 현황을 들어가 보시면 아동별, 반별 출석 집계 현황을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 그중 아동별 집계 현황 기능에 대한 변경입니다. 출석 집계 현황 화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어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우리 어린이집 목록이 뜨게 됩니다. 그럼 앞부분을 선택하시고 이 아동별 탭에서 아동 이름을 검색해서 원하는 아동만 따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을 안 넣으시면 전체 아동 리스트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의 목록을 보면 지금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 등에 대한 이번 달 예상 보육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직 기능이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8월 중에 해당 기능이 구현될 예정인 공문서 관리입니다. 이 기능은 어린이집과 지자체 간의 전자문서를 수발신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메뉴는 지금 기존의 업무 연락 옆에 공문 관리라고 새롭게 메뉴가 생길 예정입니다.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간의 스팸성 업무 연락 때문에 좀 업무 연락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와의 공문 관리를 통해서 서로 중요한 문서를 주고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만든 기능이고 화면은 보시다시피 업무 연락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받은 문서, 보낸 문서, 임시 저장, 문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받은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은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 공문과 보육교직원 임면직 공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공문 작성하는 방법을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서 작성 탭을 클릭하고 문서 구분을 일반 공문으로 그리고 직인 사용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때 직인은 설치 운영 관리에 직인 파일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설치 운영 관리의 어린이집 관리 정보에서 직인 파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공문으로 등록을 하실 때는 제목과 내용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장님이 원하시는 텍스트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수신인 추가와 첨부 파일까지 추가하시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공문서 형식으로 지자체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때 시행 번호까지 자동적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육교직원 임면직 공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문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문서 구분에서 교직원 임면으로 선택하시면 제목과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목은 원장님이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특이사항은 내용에서 기존의 원장님들이 인면보고 하실 때 활용하셨던 양식 그대로 구현을 해드리고 이 부분을 그냥 작성하셔서 발송을 하면 지자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과 첨부 파일, 수신인까지 하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문서로 보내지게 되고 이 문서로 보여지게 되는 건 인쇄 버튼을 눌렀을 때 문서가 나오게 되고 인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존 업무 연락처럼 간단하게 제목과 내용 그리고 첨부 파일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보내고 나서는 어디서 확인하시냐면 보낸 문서함에 들어가시면 어떤 문서 구분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셨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신규 기능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시스템 사용법 관련해서 원장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FAQ 형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일 메뉴 중복 클릭 방지입니다. 이것도 6월 달에 기능 개선이 된 사항이긴 한데 업무 연락을 보고 계시다가 다시 화면을 새로 고침하기 위해서 업무 연락을 클릭하면 우리가 동일 메뉴 중복 클릭으로 제한한다. 그러니 다른 메뉴로 다녀오시라는 안내를 띄워드리죠. 그래서 이때 다른 메뉴로 다녀오시면 너무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면 업무 연락을 지금처럼 확인을 하시고 나는 다시 1페이지에 아주 최신 업무 연락으로 새로 고침하고 싶다 하실 때는 받은 업무함 탭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나는 이 페이지의 업무 연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페이지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기능 개선이 이거는 뭐 작년에 됐긴 하지만 원장님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에요. 회계보고 검증 팝업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검증 팝업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아래 이제 보시면 우리가 매일 뜨는 그 검증 팝업이에요. 팝업에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인지 확인하시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에 맞는 세입예산서 혹은 세출예산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예산 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공지를 드리는 이유는 이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추경 1, 2차인지를 다 구분해서 여기서 안내하는 내용은 다 보고를 하셔야지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산 구분 확인하셨으면 세입 예산서 보고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는 절대로 이 검증 결과 안내 팝업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실 때마다 불편하셨다면 해당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보통 신규 원장님들이 좀 모르세요. 결제 요청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2018년 중순까지는 결제 보육료 메뉴에서 일일이 보내셨다면 이제부터는 국민행복카드의 알림 서비스 관리 메뉴에서 일괄 혹은 일부를 선택해서 발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관리 화면에서 보낼 아동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 결제 대상으로 뜨는 아동들은 이용 현황 확정을 한 아동들만 결제 대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전체를 선택하셔도 되고 일부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선택 후에 수신 연락처 확인하시고 결제 요청 SMS 발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신 연락처는 이전월에 발송한 연락처가 자동으로 들어있고 만약에 보호자가 연락처를 다른 연락처로 변경 요청하셨다면 수신 연락처에서 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결제 요청 SMS 발송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문자가 가게 되고 이 내역을 확인하실 때는 발송 이력 버튼 클릭하시면 알림 서비스를 어떤 내용이 언제 부모님에게 어떤 메시지 형태로 갔냐
카카오 알림인지 SMS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석부 관련입니다. 3일이 경과된 출석정보 수정인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출석부는 3일 이내에 수정해야 돼요. 근데 3일 경과된 출석정보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원과 인정 결석을 결석정보로 수정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는 건데요. 이때 등원이나 인정 결석을 결석으로 수정하는 이유는 사실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가 이제 태그를 가지고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다가 등하원이 찍혔을 경우 혹은 15시에 하원을 했지만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 뭐 한 18시 정도로 찍혀서 아동이 연장보육료 지급 대상이 아닌데 연장보육료가 지급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래 화면을 보시면 아동 출석 관리 메뉴에서 출석부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아동 정보를 검색하시고 수정할 출석 정보를 선택 후에 등하원 상세에서 수정 내역을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굵은 글씨로 보일 때는 이용 현황 확정일 이전이거나 연장 보육료, 기간 보육료 신청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주 찾는 메뉴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보통 원장님들 보조금 많이 신청하시는데 우리 보조금 메뉴가 국민행복카드에도 들어있고 보조금에도 들어있어요. 이럴 때 좀 모아서 보시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각 어린이집별로 자주 활용하시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로 모아드리기는 어렵고 어린이집에서 자주 찾는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메뉴명 오른쪽에 다 빈 별 모양이 보일 텐데 이 별을 클릭하시면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된 메뉴는 가장 상단에 자주 찾는 메뉴에서 볼 수 있으니 나는 보조금 관련 신청 메뉴를 다 넣고 싶다 하시면 해당 기능만 즐겨찾기를 설정해 두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늘 사용하시지만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활용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짧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호자가 입소대기 신청을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해당 아동이 목록에 보이지 않는 경우 혹은 보호자가 신청을 했지만 순번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어린이집에 문의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동의 입소 희망 예정어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소 순번이 부여돼서 입소대기 목록에 보일 때는 입소 희망 예정을 1개월 전부터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7월이라면 8월까지, 8월이라면 9월까지로 입소 희망 예정을 해놓은 아동들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아동의 입소대기 등록입니다. 우리가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 아동 등록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지자체에 입소 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동의 실제 나이와 보육 나이가 다른 경우. 이 경우는 보호자가 이전에 재원 중이던 어린이집에서 상하이 연령반을 신청한 경우인데 이럴 원나이 복귀를 하시면 보육 나이가 실제와 동일하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10월 달에 입소 희망 예정어를 해놓은 아동인데 지금 TO가 나서 바로 입소 처리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고요. 일단 보호자가 입소 희망 예정어를 현재월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수정 요청하신 이후에 입소 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퇴소한 아동이 재입소할 때 우리가 아동이 이제 뭐 퇴소를 하자마자 다른 어린이집에 이제 사정상 갔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아무래도 적응이 더 많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오고 싶다 혹은 실수로 퇴소를 시켰다 하는 경우에도 여지없이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입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호자에게 입소 대기 신청해 주실 것을 안내하시고 순번에 맞춰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직장이나 협동 어린이집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 번째, 즉시 입소 버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버튼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실 텐데 이 버튼은 우리 현원과 입소 대기한 아동의 수가 정원보다 적을 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즉, 이 아동들은 정원이 아직 많이 남았고 현원 플러스 입소 대기 아동 수를 합쳐도 정원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입소 순번에 따라서 입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TO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때만 활성화가 되는 기능이라서 원장님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이지 않을 때는 지금은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아시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원장님들 11월 1일부터는 우리 어린이집의 가장 큰 또 업무가 시작이 되죠.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원장님들이 시스템 오픈 이후에 좀 어려움 겪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10월 말에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다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참여를 다시 해주시면 시스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설명이었고, 지금 짧게 영상 하나를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보육사업 지침 및 시스템 퀵 영상 가이드라고 합니다. 이 영상 가이드가 뭐냐면, 원장님들 평소에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헬프데스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 헬프데스크가 항상 전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들이 전화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짧게 Q&A 형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하고 있고 이 영상은 1분 30초 이내의 아주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 중에선 20초만 보셔도 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업무 중에 생기는 문의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공지 드리겠지만 유튜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채널에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채널 구독 방법은 유튜브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검색해 보시고 하단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옆에 종 모양이 오른쪽 화면 보시면 종 모양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알림 설정이에요. 요거를 클릭해 두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원장님들이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구독에는 구독료가 전혀 들지 않으니까 원장님들 더 편리한 업무를 위해서 이 기능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2021년도 랜선으로 만나는 전국 어린이집 시스템 100배 활용하기 교육이었습니다. 원장님들 추가적으로 기능 개선되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드리고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